자, 절대값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절대값 함수에 뭐 거기에 뭐 178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5가지가 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이 5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거랑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예요. 거기 이제 박스에 있는 거로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배울 때는 일단 5가지를 전부 다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79페이지가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79페이지 보면 자 실전적으로 해볼 건데 자 다음 함수를 직접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어. 물론 안에 정답이 나와 있지만 1번을 일단 채워보세요. 그냥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일단 그려보세요. 이차함수니까 네, 아래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려주면 돼요. 거기 주어있는 거 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자, 그 함수를 그리면 xy축을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진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죠. x-1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과 3을 근으로 갖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절편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x가 0일 때니까 0,3을 지나네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이 대칭축이 x는 2가 되는 상황. 그럼 이게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2번이겠죠. 2번은 이거를 우리가 fx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요 2번은 뭘 그리란 얘기니? f 절대값 x죠. 그치? 그러니까 2번은 f 절대값 x를 그리란 얘기고 그러면 얘는 여기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는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 x 그냥 원래식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을 그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절대값 x가 있으면 원래 2가지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절대값 x는 x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x를 제곱해봤자 x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결국 얘랑 똑같은 함수니까 x가 0 이상일 때는 얘랑 똑같은 걸 그냥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이놈이야. 이놈은 뭐야? 인수분해주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잖아요. 절편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3, 마1을 근으로 갖는 이러한 이차함수야. 근데 이걸 그리면 좌우 대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린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건 어떤 형태의 그래프니? 뭐다? 이미야 뭐다 되는 어떻게 그린 거야? 무엇을 그린 후 무엇을 y축에 대칭한 거야? 아니 뭔 놈을 y축에 대칭한 거야? 뭔 놈을? 오른쪽. 그래요. 오른쪽 놈이라는 것은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x가 있으면 얘는 x가 0 이상인 이거의 부분을 그린 후
이거의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한 거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거기 2번에 일단 그래프는 뭐 아래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뭐 거기다 그래프 안 그려도 괜찮아요. 설명만 적어도 돼요. 그럼 그 박스에 뭘 써야 돼? 사실 이걸 써야 돼. 절대값 x. 즉 f 절대값 x죠? 자, 요거 써놓고요. f 절대값 x라고 써놓고요. 거기 2번 거기 박스 안에 쓰면 돼요. 2번 박스 안에 그 f 절대값 x라고 써놓고 그 어떻게 그리는 거다?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한 거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3번에 이렇게 써있다고요. 자, 이 3번 함수는 뭐니? 절대값 y는 fx잖아요. 어떻게 보면 3번은. 그럼 3번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 이제 뭐야? y의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했잖아. 그럼 얘 뭐라고 얘기하면 돼? 똑같이 얘기하면 되죠. 뭐?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그 다음에 x축 대칭한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 여기서 뭘 그리냐는 얘기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 y가 0 이상인 데가 어디니? 여기랑 여기죠? 그럼 이거랑 이거를 그린 다음에 이 그린 얘를 뭐 한다는 얘기야? x축이 돼서 대칭시키니까 이 그래프라고요. 그래서 저 3번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거는 2번만 알면 된다고요. 근데 3번은 잘 안 나와요. 3번은 잘 안 나와. 3번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함수를 배웠잖아요. 이거 함수 사실 아니잖아. 그 함수 아니란 말이야. 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 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뭐냐면 네 번째는 어떤 식인 거야? 그 식을 보면은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식은 절대값 y 이꼴 f 절대값 x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이런 식이 있으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y축 대칭이었고 그럼 얘는 y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x축 대칭이니까 그 둘 다 있으면 뭐야? x가 0 이상 또 y도 0 이상. 그러니까 둘 다 0 이상인 이거의 부분을 그린 후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이 둘 다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그놈을 x축, y축 둘 다 대칭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원래 fx가 이 흰색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뭐 하겠다고요? 둘 다 0 이상인 부분. 그 어떻게 보면은 뭐 1사분면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둘 다 0 이상이니까. 그러면 요 x는 양수고 y도 양수인 부분은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이거를 그린 다음에 요 빨간색을 요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키고 다시 그 놈을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된다. 이게 바로 요 4번의 결과야. 됐니?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요 2번만 알면은 나머지 3번, 4번은 유추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만 알면 되냐고요? 이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뭐가 된다?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다음에 그것은 y축 대칭하는 거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자
자, 이제 어떤 함수를 그리라고 했냐면 이거죠. 5번은 y는 그 다음에 절대값 fx를 그리라. 이거랑 같은 얘기죠. 5번은 함수식 봤더니 자, y는 절대값 fx야. y는 절대값 fx. 그럼 자, y는 절대값 fx 어떻게 그리? 저거 뭘까? 재영아, 저거 뭐지? 저거? y는 절대값 fx. 뭐를? 아이, 무엇을? 어디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무엇을? x축. x축을 끄집어 올렸다고? 그러면 다시 현차 뭐니? 그래요. 그거죠. 그 x축 아랫부분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요 x축 위로 접어 올린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 fx의 그래프가 우리가 그린 게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한다면 이 x축 아랫부분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접어 올린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절대값 함수는 그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걔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fx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fx다.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절대값이 음수니까 그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y가 0 이상인 거니까 즉 y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 원래 흰색 함수에서 y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자기 자신과 똑같지만 이 y 값이 음수가 될 때 이 구간은 그놈을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위아래를 뒤집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아래 것을 위로 접어 올렸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자 적어주는데 역시 그 박스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이 함수를 적어두고 뭐라고 적니?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 것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잘 안 나오는 거죠? 6번인데 절대값 y는 절대값 fx네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얘는 얘기할 수가 있어. 뭐 이걸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 이걸 먼저.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얘기하면 뭐야?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다. 그 다음에 이놈은 그것을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 근데 사실 꺾어 올린 게 다 y가 양수인 부분이거든. 그걸 뭐 한 거다? x축 대칭한 거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그려주면 첫 번째 일단 얘부터 그리면은 아랫부분 꺾어 올리니까 이 빨간색이죠? 근데 이 빨간색이 이미 y가 0 이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그놈을 다시 뭐 한 거야? x축 대칭한 거라고. 다시 이 빨간색을 또 x축 대칭하는 거니까 x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6개를 일단 얘기했어. 박스에서. 그 중에 별표될 게 뭐라고요? 2번 동그라미 있는 거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있는 거 별표 칩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은 2번과 5번이고요. 이 2번과 5번은 명확하게 이놈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말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어요? 자, 이니야, x의 절대값이 있어. 어떤 일이, 물어봤지, 내가. 자, 형제야, x의 절대값이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절대값 fx야. 절대값 fx. 뭐야?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x랑 y 둘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x랑 y의 둘 다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둘다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그리고 둘다 x랑 y 비례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절대값 함수는 끝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함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자, 이게 우리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할 때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우리 못했던 부분 진행할게요.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다 못했어. 연립 방정식부터 못해서 혹시 그 부분 또 진도 나갈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 예전에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미지수가 3개인 식도 다루긴 했어.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고 싶다? x의 값을, 사실 그게 방정식이잖아요. 값을 구하는 거. 그런데 미지수가 만약에 2개야.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해. 미지수가 10개야. 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개의 식을 연립해서 값을 구하겠다.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그런데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어.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인 것만 다루어라.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거, x, y, z 있어서 연립하는 거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 기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뺐는데, 근데 또 학교 내시는 또 몰라. 선생님이 또 낼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교육과정에는 미지수가 2개인 것만 다룹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건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초등 때부터 많이 연습했잖아. 뭐 가간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수를 소거하자라는 거였어요. 그게 일단 핵심이죠. 자, 27번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론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 아는 걸 거야. 27번으로 바로 갈게.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일단 풀 수 있어. 왜? 미지수가 2개잖아. x랑 y. 그리고 식도 2개잖아. 그럼 풀 수 있어. 근데 27번을 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절대값 x 플러스 2x 더하기 y는 3. 이거랑 또 하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절대값 y 빼기 3y는 1. 자, 이거의 해를 구하래요. 이거 해를 구하래. 자, 이거 뭐 그렇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식의 계산인 거야. 근데 식의 계산인데 문제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까요? 식을 풀 때는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야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이 식을 다시 2개로 쪼개는 거야. 어떨 때랑 어떨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맞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이 식은 절대값 x는 x니까 그럼 이 식은 3x 플러스 y는 3이다 이렇게 되네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식은 그럼 x 더하기 y는 3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쪼개면 얘도 똑같이 y를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y를 기준으로. 자, 이거 연립하래요. 그러면 결국 연립방정식이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립방정식이네, 이게, 그치? 이게 구간을 나눴단 말이야. 구간 나눠버리면 연립방정식이 몇 개 나오죠? 4개가 나오죠. 왜 4개야? 얘랑 얘를 조합시키는 거니까 둘 다 0 이상일 때, x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음수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면 4개의 연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이거 2개 풀었을 때 만족하는 쪽 둘 다 0 이상인 x, y가 존재하는 데를 다 찾아야 됩니다.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니? 짜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대충 적어놓고요. 뭐라고 써요? 케이스 몇 개? 4가지. 짜증이라고 짜증입니다. 근데요, 이거 여러분 문제 풀 때 짜증 나겠죠? 분명히 짜증 나겠죠? 근데 한용예고가 좀 이렇다? 시험 문제 보면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원이 어렵지 않은 단원이면 문제를 되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지저분하게. 학교 선생님이 좀 그런 것 같아. 니들 좀 고생해봐라.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실제로 나와, 내신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짜증이 나겠지만 정답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이 있는 그런 어떤 식은 다 어떻게 푼다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면 다 케이스 다 나눠서 직접 풀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28번. 이제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에요. 2차식의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이니까 어쨌든 식이 2개가 있겠지. 어쨌든. 그러면 2개의 식이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2개의 식이 있어. 근데 2차식이야. 그럼 그 2차식이면 둘 중 한 놈은 예쁜 2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예쁘다는 얘기는 그 2차식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그 놈을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29번 문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2차식이 2개잖아. 그러면 둘 중 한 놈이 예쁘다고요. 그럼 누가 예쁘니? 위아래 거 중에 아래 게 예쁘다고요? 잘 생각해봐. 이니야, 너 아래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위에 건 인수분해 돼 안 돼? 위에 식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예쁜 거야? 위에 있는 식이 예쁜 거야. 됐어? 그럼 다시 29번에서 그 둘 중에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럼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역시 예전에는 연립방정식인데 둘 다 2차식이야.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게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어. 근데 역시 그것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나와? 한 놈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그거밖에 안 나와, 문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찾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럼 볼까요? 29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보면은 뭘 먼저 찾자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위에 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 인수분해 한 거라고요.
그럼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그냥 그 식은 2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빵 이렇게 돼요. 위의 식은. 그럼 아래 식은 그냥 써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은 3 이건데, 자 위의 식을 이렇게 썼으면 얘는 둘 중 하나잖아. 얘가 0이란 얘기는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2x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y가 x인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 y가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한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어주면 이것은 x에 대한 2차식이 되니까 그 x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구했으면 그 x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건 y값이다.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 다 2차식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둘 중 한 놈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그 인수분해 되는 놈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인수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눈다. 그 나온 케이스를 다른 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다. 그게 위에 있는 설명이에요. 됐지? 그럼 결국 관건은 뭐냐면 1차식을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1차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나올 수도 있어.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만 뽑아내면 돼? 그 두 식을 이용해서 1차식을 뽑아내면 됩니다. 일단 그럼 궁리를 해보세요. 아마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1차식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1차식을 뽑아내는 것. 이게 문제를 푸는 최종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넘어갈게. 30번에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두 식이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에요. 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문자가 두 개밖에 안 나와. x랑 y. 그러면 x 대신에 y로 대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그걸 다 y로 바꾸는 거야. y라는 문자 대신에 전부 다 x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도 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그것을 대칭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1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31번을 봤을 때 우리 이것을 대칭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니?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 x라는 문자 대신에 y라고 써요. y라는 문자 대신에 x라고 써요. 그래도 식이 똑같거든요. 이걸 대칭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그건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30번 문제 위의 식 아래 식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근데 대칭형이거든. 대칭형 이렇게 풉니다. 30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y를 u,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해서 u랑 v를 구한다예요. 거기까지 됐죠. 그럼 그때 u랑 v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안에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쓰세요. 아니면 직접 눈에 보이면 직접 구하든가.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의 두 값의 합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값의 곱을 알고 있으면 그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합이 세모고 곱이 네모라고 한다면 알파랑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놈은 결국 두 개의 근인 거야. 어떤 방정식에? x제곱 마이너스 세모 x 플러스 네모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란 얘기죠. 우리는 x 플러스 y의 값을 u라고 치환했다고요? 그럼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했다 이거죠? 그럼 x랑 y를 어떻게 구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두근의 합을 알고 있고 두근의 곱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인 거야?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 이꼴 0의 두근이 x랑 y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이용해서 x, y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알겠지? 그래서 30번에 있는 그 얘기입니다. 풀이 방법의 그 첫 번째 방법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 방법 뭐야? 그럼 x, y는 t에 대한 저 2차 방정식에 그린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된다. 단 주의할 것은 x, y는 실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써서 확인해 보는 건 좋아요. 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 풀 때마다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 31번인데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문제들이 유형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 워낙 유형이 많다 보니까 그냥 유형 암기하고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어떤 유형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단원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그치 x 플러스 y가 2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는 자 x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거 대칭형인 거 파악했습니까? 파악했죠? 대칭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야? 대칭형이니까 x 플러스 y를 u x 곱하기 y를 v라고 놓고 풀겠다. 꼭 u랑 v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m, n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든 간에 영문자를 되게 헷갈리게 쓰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u랑 v가 전혀 구분이 안 되게끔 또는 막 덧셈이랑 t가 구분이 안 되게끔 써서 혼자 문제 풀다가 자승자박할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막 9랑 a랑 똑같이 쓰는 애들 다 풀고서는 엄청 거 쓰고 그런 경우는 다 있을 거야. 좀 명확하게 쓰세요. 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바꾸는 거죠. 자 이제 이 식을 다 u랑 v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랑 같은 거니? u의 제곱에서 2v를 뺀 거죠. 그러면 다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그 첫 번째 식은 u 제곱 마이너스 2v 더하기 x 플러스 y는 u가 2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y를 뺀 거니까 u 제곱 마이너스 v다. 가 1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또 둘 다 2차식이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2차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 미지수를 줄이는 거잖아. 그 미지수를 없애야 돼. 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냥 v 대신에 v를 없앨 수 있거든. v가 u제곱 마이너스 1이죠. v가 u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v가 사라진다. 그 집어넣었어요. 뿅 집어넣었어. 그러면 주어진 식은 u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럼 v가 u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u는 2 이렇게 되네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u제곱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쓸게요. 플러스 u 플러스 2는 2니까 는 0 됐죠? u 곱하기 마이너스 u 플러스 1은 0이다. 아 u는 0 또는 1이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 u가 0이 되거나 u가 1인데 u가 0이면 u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v는 마이너스 1이네요. u가 1이면 v는 0이네요.
이걸 찾는 거죠. u가 0이고 v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한 거는 0이고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게 눈에 그냥 보이니? 더해서 0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두 수 보입니까? 바로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더해서 0이란 얘기는 둘이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란 얘기야.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누구죠?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럴 때 얘를 만족하는 xy를 구한다는 얘기는 xy 몇 개 나올까요?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만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1과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과 1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x, y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때는 하나는 1,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는 뭐냐면 x랑 y랑 더했더니 1인데 곱했더니 0이란 얘기죠. 그럼 곱한 게 0이란 얘기는 최소한 둘 중 하나는 0이야. 근데 더한 건 1이야. 그러니까 1, 0과 0,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 y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4개의 그러한 해의 집합, 순서쌍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를 이용하는데? 아까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형의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형 좀 까다로워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얘는 좀 간단한 문제야. 그나마. 그러니까 킬러긴 하지만 그나마 간단한 문제고 더 복잡해지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32번 32번 공통근인데 되게 많아. 이게 할게. 자, 공통근은 한영 외고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은요. 공통근 좀 좋아하는데, 자, 공통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일단 공통근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연립방정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두 개의 식의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두 식을 연립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얘를 만족하는 그러한 미지수의 값과 얘를 만족하는 미지수 값이 똑같은 경우를 공통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통근 문제 어떻게 푸냐면 공통근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풉니다. 그냥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식을 세운 후 두 식을 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통근을 어떻게 푸냐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두 식을 뺀다. 근데 항상 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거기 32번 박스를 볼게요. 공통근. 자, 첫 번째 말부터 볼게요. 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포함하는 미지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구하는 방법에 작은 박스를 보면은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고 x의 알파를 대입해라. 두 번째 알리는 f알파 이꼴 0과 g알파 이꼴 0을 연립하는데, 자, 어떻게 연립하냐면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대요.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대요. 거기다 밑줄 걸으세요.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 밑줄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근을 푸는 방법인데, 근데 상수항을 소거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 보통은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식을 그냥 빼버리면 거의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33번인데, 자, 한영외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통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서로 다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꼴 0. 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꼴 0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단계 뭐 한다고요? 그 공통근을 뭐라고 하라고? 알파라고 하라고요. 그럼 하나의 공통근, 그럼 이 한 놈의 공통근을 일단 알파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알파가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알파.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 이퀄 0과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인데 자 공통근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두 식을 연립한다. 연립하는 방법은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면 되니? 빼면 된다고요. 그렇지? 빼면 최고차항도 사라질 뿐더러 상수항도 소거되네요. 그럼 두 개를 빼는 거죠. 자, 두 개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놈 지워지고요. 이놈도 지워지네요. 그 남는 것은 A 빼기 B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B 빼기 A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자, 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A 빼기 B로 묶어주고 알파로 묶어주면 그 묶이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알파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몇 개의 케이스가 나와? 3개가 나와. 자,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첫 번째 A 빼기 B가 0인 경우, 두 번째 알파가 0인 경우, 세 번째 알파가 1인 경우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셋 중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A랑 B랑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랑 B랑 같으면 모순이 생기죠. 왜요? A랑 B랑 같으면 왜 모순이죠? A랑 B랑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두 식이 서로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잖아. 두 식이 같은 식이면 A랑 B랑 똑같으면 얘랑 얘랑 완전 똑같은 식이야. 근데 완전 똑같은 식인데 어떻게 근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공통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잖아. 근데 둘이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은 3개가 다 공통근인 거지. 그러니까 모순이죠. 맞아요? 알파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모순이죠. 왜요? 알파는 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파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알파 근인데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근 아니잖아요. 근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모순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정답인 거야.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셋 중 하나가 정답인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모순인 것만 삭제시키면 모순이 아닌 놈이 정답인 겁니다. 공통근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알파가 1인 걸 알고 있고 A 곱하기 B가 0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실제 알파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알파에 1을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A 플러스 B랑 A 곱하기 B를 알고 있으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공통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들 공통근 어떻게 풉니까? 그냥 이렇게 풉니다라고 말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말로 해보라고요. 공통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했을 때 연습할 때 복습하면서 오케이? 여기는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35번은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시고 따로 뭐 수업 때 지금 하진 않을게요. 36번 부정방정식. 그 부정방정식 마지막 파트인데 부정방정식은 마지막 파트인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부정방정식이란 뭐냐? 나는 연립방정식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 미지수의 개수가 2개면 식이 2개가 필요하다.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불구하고 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다면 그것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부정방정식이란 뭐냐?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방정식을 얘기해요. 이해가 됐죠? 그치? 자, 항상 미지수랑 식의 개수 같아야 정상이야. 근데 개수가 더 적을 수도 있다. 미지수가 2개야. x랑 y. 근데 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모든 부정방정식은요, 식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제한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 문제에. 그 제한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x랑 y가 정수일 때 또는 자연수일 때,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그 x랑 y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자, 정리할게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자, 부정방정식이란 그냥 미지수의 개수가 보다 식의 개수보다 더 큰 거를, 그치?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2가지라고요.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과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2개로 나누는데 푸는 방법이 달라요. 정수라든가 자연 조건인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얘는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얘는 또 2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정답이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 조건이니까 실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2차식이라면 2차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완전 제곱 꼴로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다 정답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마음대로 쓰세요. 딱 볼 때 이거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그거 쓰시고요. 그 잘 보이지 않는다,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2가지를 얘기했다. 둘 중에서 내신에는 2가 나와요. 내신에는 2 다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오직 한 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둘 중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 나오는 부정방정식은 오직 이론밖에 안 나와요. 오직 이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에도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더 많이 나와. 정수라든가 자연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더 많이 나와요. 얘도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마치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산술기하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신에 둘 다 나오지만 수능에는 코시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신에서는 2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위에 게 더 많이 출제는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 흐름은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또 이게 파생되는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서 좀 약간 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일단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 그냥 쉬고 다시 하자. 자, 이거 여기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한 요것만 일단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가겠습니다. 37번인데 자, 37번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을 봤더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근데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부정방정식 맞잖아.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야? 자연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푼다?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다시요.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어. xy 마이너스 2x 빼기 4y 플러스 2가 빵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xy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 부정방정식 문제는 단원 파악 못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다를 문제 풀 때 찾아내지 못하면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야? 이게 왜 부정방정식이냐부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자, 왜 부정방정식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써보세요. 이게 왜 부정방정식인지 말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정방정식이라고요. 근데 자연수 조건이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풀자고요? 얘를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x 곱하기 y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의 미지수 곱에서 한 놈엔 x가 있는 거고 한 놈엔 y가 있다는 얘기야. x 곱하기 y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4y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요게 전개 중에 상수가 8이 나오잖아요. 상수가 8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8을 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원래 식이 2였잖아요. 그다음 다시 2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네요. 걔를 넘겨주면 6이죠. 근데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전개 후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무슨 학생들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자꾸 배신 때리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라고 했더니 여기는 계속 엉뚱한 숫자를 쓰는 거야.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잖아. 다시 식을 전개를 해봐. 그래서 이 위에 식이랑 얘랑 같은 식인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 확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꼭 해보세요. 자신을 믿지 마요. 믿지 마. 나도 학생들 안 믿어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했어. 이제 끝난 거야. 봐봐. 이게 자연수잖아. x랑 y가. 그럼 x랑 y가 자연수이고 둘 다 정수 아니겠어요? 그 정수끼리 곱해서 6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있죠? 1 곱하기 6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도 있고요. 6 곱하기 1일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마이너스 마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거 될 수는 없어요. 둘 다 자연수니까 최소한 얘는 최소 마3 이상이고 최소한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보니까 둘 자연수다 보니까 나머지 마이너스끼리 곱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얘가 1과 6이란 얘기는 뭐야? 그럼 x가 얘가 1이니까 x가 5고 그 다음에 y가 8이란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x랑 y의 값을 써주면 총 4개의 그러한 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정방정식이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정방정식이에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이외에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또 세부 유형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 있다가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 있다가 잠깐 요거 얘기만 다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다른 부분을 또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꼴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꼴은 요 하나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요 문제가 제일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 37번 말고 자연수라든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두 가지 형태가 더 있어요. 그게 38번과 39번 문제입니다. 38번, 39번 두 문제를요, 서로 좀 묶어주세요. 38번, 39번을 서로 묶어주는데, 둘 다 일단 비슷해 보인다? 둘 다? 잘 봐. 두 문제를 둘 다 봐봐. 둘 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이 있지만, 거기에 개수가 문자야, 또. m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그러한 m의 값들을 구하는 문제야.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 두 문제가 구조가 비슷한데 두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알아요? 두 문제 어떻게 푸는지? 38번 어떻게 풀냐? 또는 39번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방법이 다르거든요.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말하면 고수야. 일단 차이를 얘기할게요. 38번의 차이는 뭐냐면, 봐봐. 저 2차 방정식이 있잖아. 근데 2차 방정식에서 1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차식 개수는 뭐니? m에 대한 1차식이네요. 상수항의 개수는 뭐죠? 똑같이 1차식이죠. 그러니까 38번은 각각의 또 다른 문자에 대한 개수가 둘 다 1차식인 거예요. 그런데 39번은 어떤데요? x 앞의 개수는 m에 대한 1차식이지만 상수항은 2차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야. 다시 어디냐면은 221페이지에 제일 끝에 박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데 이제 뭐냐면 두 근이 둘 다 정수다. 이런 조건이 있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정수다라는 조건이 2차 방정식은 어쨌든 그 형태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a랑 b가 둘 다 1차식이라면 뭐를 이용하느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써놓으세요. a랑 b가 둘 다 1차식이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 그런데 a가 1차식이고 b가 2차식이라면 그때는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각 적어놓기를, 하나는 위에 거는 38번, 아래 거는 39번인 거야. 이론 옆에다가 38번, 39번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38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대.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2m 이꼴 0인데 여기에 근이 정수래요. 그러면 정수 근의 조건이 있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2차 방정식이냐? 여기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이 개수를 봤더니 이 개수가 둘 다 1차식이잖아. 그럼 개수가 둘 다 1차식이면 뭐를 쓰겠다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겠다고요. 그럼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1,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2n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이 두 개가 연립해야 돼. 항상 연립한다는 것은 미지수를 없애는 거다. 그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없앨 거야?
알파랑 베타랑 m 중에 누구를 없애야 되겠어? m을 없애야겠죠. 그럼 m을 없애기 위해서 요 m 대신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걔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m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어진 식은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m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쓴 거라고요. 그럼 얘가 알파 베타 다 넘겨주면 그냥 다 넘길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야? 문자가 두 개잖아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야. 정수 조건이 또 그 부정방정식이라고요.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풀란 얘기야? 이놈을 어떤 걸로 바꿔야 된다?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는 상수의 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미지수 곱하기 미지수 꼴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쪽에는 알파가 필요하고 다른 쪽엔 베타가 필요한 거다. 마이너스 2알파가 되려면 마이너스 2 역시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건데,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상수 4가 나오니까 상수 4를 다시 빼야 되는 거고요. 빼기 4를 하고 더하기 2가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걔를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된다. 이제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 식과 똑같냐?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정수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정수면 얘도 정수고 정수예요.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2가 되는 값은 1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근이니까 근이 A, B가 되든 B, A가 되든 그건 똑같은 근이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때는 뭐야? 두 근이 3과 4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1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은 3, 4가 되거나 아니면 1, 0이 되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니? 이제 그때 이제 m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m 값 대합은 6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이거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를 초반 접근을 잡지 못하면 아예 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 단어는 다 그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할 때는 당연히 그냥 보면 이해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떻게 풀면 될 거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게끔 연습하려면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과 접목시켜서 직접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내가 그 설명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설명하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직접 문제를 보고 풀지 말고 그냥 문제만 딱 보고 이거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정수 조건이 있고 각각의 개수가 1차식 1차식이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구나, 그 문제구나, 이렇게 말하라고요. 됐죠? 문제를 통해서 이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적어 놓어야 됩니다. 1차식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근 개수입니다. 까지는 문제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그럼 이제 39번 문제들 이제 보면은 조건은 비슷해요. 조건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는 x제곱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 n-1 x 그리고 여기가 2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빵. 자, 이거의 근이 똑같이 정수다. 그러면 정수 m의 값 및 두근을 거예요. 그러면
정수 M. 그러니까 근도 정수고 그다음에 M도 정수래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야? 요거 몇 차식? 1차식. 요거 몇 차식? 2차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정수 근에 대한 조건 문제다. 근데 그 개수가 1차식과 2차식이다. 1차랑 2차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뭐를 이용해서 푼다고요? 판별식을 이용한다고요. 됐죠? 1차랑 2차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근이 정수란 얘기는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근을 가지니까 뭐 서로 다르리란 말은 없으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주는 거죠. X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그것은 n-1의 제곱 b' 제곱 빼기 ac니까 ac 해주면 2m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m 제곱 생기고 마이너스 2m 제곱 생기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고요. 네,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니까 플러스 m이고요. 상수항 1 빼기 1 지워지니까 이겁니다. 얘는 뭐 마이너스 m으로 묶어버리면 m 마이너스 1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m 곱하기 m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버리죠. m 얼마니? m 얼마입니까? m이 얼마죠? m 얼마니? 네? 그렇죠. 왜요? m이 정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m이 정수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 m은 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0과 1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m이 0일 때랑 두 번째 m이 1일 때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 흐름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있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나와. 근데 그렇게 해주면 뭐가 나와? m 값의 범위가 나와. 근데 m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범위에 있는 정수값들을 전부 다 케이스를 나눠서 써버리는 거야. 이게 전반부고요.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m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m이 0이면 다시 이 식은 x제곱 m에 0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 0인 거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정수근 맞잖아. 될 수 있다야.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정수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m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x제곱 m에 1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0 되고요. m에 1 집어넣어주면 얘도 0 되네요. 근데 x제곱은 빵이네요. 그러니까 x가 0이죠. 이것도 정수근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m이 0이면 그때의 근은 마이너스이다. m이 1이면 그때의 근은 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얘기한 거야. 또는 자연수 조건에. 정수 조건과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 유형은 몇 개밖에 없다야? 3개밖에 없다야.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미지수 곱하기 비지수는 상수로 고치는 거, 이게 가장 대세고요. 가장 기본인데, 근데 만약에 근이 정수다라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있다면 걔는 또 두 가지 유형이다. 각각 개수가 1차, 1차면 근계수로 가는 거고 1차, 2차면 판별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정수 조건까지 끝났어. 그럼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부정방정식을 얘기할게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란 풀이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근데 둘 중에 무엇을 써도 똑같은 정답이 나오니까 아무거나 쓰라 했어요. 아무거나. 그럼 그 두 가지는 뭐였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써서 풀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거나 둘 중 아무거나 쓰라였어요. 41번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4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하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실수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실수 조건이 있는데 자, 이거 부정방정식 맞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죠. x, y. 식은 하나죠. 그럼 부정방정식이 맞다고요. 그럼 뭐를 쓰겠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쓰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 꼴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어요. 네, 보자고. 자, 문제부터 적을게요. 10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래요. 근데 x랑 y가 실수래요. 실수래. 자,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한다면 내가 너는 뭐를 쓸래? 판별식을 쓸래? 아니면 완전 제곱꼴로 바꿀래? 판별식? 너는 뭘 쓸래? 문철아. 뭘 쓸래? 완전 제곱식. 그래. 자, 이제 이미 선택이 달렸어. 너는 뭘 쓸래? 판별식. 그러면 대세를 따라갈게요. 판별식으로 풀게요. 둘 다 되니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하세요. 자, 판별식을 쓰고 싶으면 어쨌든 이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 둘 중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뭐 y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요?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10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이네요. 그러면 y로 묶이는 것은 2 플러스 6x 그쵸? 그 다음에 뒤에 x제곱 플러스 1 이꼴 0 내림차순 쓴 거고요. 어쨌든 y가 실수니까 이거의 근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그럼 짝수 판별식은 이거의 절반의 제곱, 즉 1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a, c니까 1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거죠. 는 9x제곱에서 10x제곱 빼기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6x제곱이 생기고요. 6x가 생기고 상수는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3의 제곱인데 근데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야?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어떤 놈의 제곱이 0 이상이란 얘기는 그냥 이거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x가 3이란 얘기입니다. 됐니? x에 3을 집어넣는 거잖아. x에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그때의 y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2차식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면 y 값 찾을 수 있어요. 그럼 y가 1 나온대요. 그럼 이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 풀면 돼요. 자, 뭐 복습하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놈을 완전 제곱의 꼴로도 바꿔보세요. 근데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완전 제곱꼴로 그냥 바꿔서 푼다면 이 식은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무엇인가의 제곱 플러스 무엇인가의 제곱 이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값이 얼마? 0이라는 얘기고 이 값도 0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주면 역시 x, y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꼴로 얘를 변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거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둘 중 하나다. 그러면 이제 부정방식까지 정리가 된 거야. 우리가 유형이 뭔지를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 이제 한 번에 여러분이 뭐 빈종에다가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번에 그 테스트 때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가 있는데 테스트지 혹시 뭐 갖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다시 풀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뽑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 교재에 테스트 같이 달려 있으니까 멈추신 분들은 이 교재에다가 풀면 되는데, 자, 번호 알려줄게요. 우리 지금 제도하고 바로 뒤에 테스트 있죠? 자, 지금 풀 문제는요 5문제입니다. 2번, 6번, 7번, 11번, 12번 2, 6, 7, 11, 12. 자, 5문제니까 5문제 그러면은 몇 분 줘야 돼? 5, 4, 20 4로 나누면 12분. 자, 2문제 풀이할게요. 2문제 풀이하고 나머지 뭐 개인적 질문 받으면 되니까 풀이하고, 항상 자신의 식이 명쾌해야 돼. 식이 명쾌하지 않다면 그러면 좀 계속 연습을 좀 하셔서 예, 바로 탁탁탁 식이 예쁘게 끊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1번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공통근 문제인데, 공통근. 자, 공통근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물어봤어. 공통근을. 자, 재영아, 공통근을 어떻게 풀어요? 공통근. 형철아, 공통근을 어떻게 풀어? 공통근. 알파를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기억이 안 난다. 공통근 어떻게 풀어? 그래요. 그거였죠? 공통근 이렇게 풀었잖아.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은 후에 두 식을 연립한다인데, 연립한다가 최고참 또는 상수항을 없애는 거다. 근데 대부분 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였었지. 그래서 자, 이 11번 문제 그 주어진 거에 공통근에 밑줄 그어놓고요. 공통근에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써요? 알파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이제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나 그러면 주어진 식은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4k는 0이다. 이 식 하나랑 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k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k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까지 끝난 거야. 공통근 알파라고 놓는다. 두 번째는 두 식을 연립한다인데, 연립하는 것은 뭐를 없애는 거다? 최고참 또는 상수를 없애는 거야. 보통은 빼라고 했잖아요.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최고참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빼겠다고요. 그래서 빼는 거죠. 자, 빼면은 요거 2알파 제곱 사라지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k 이거니까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알파 빼니까 플러스 3k는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 지금 맞게 한 거지? 내가 문제 잘못 썼네. 뭔가 이상했어. 문제 내가 잘못 썼어. 여기 문제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은 여기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되네요. 됐다. 자, 순간 놀랬다. 자, 이 얘기는 이거 3K로 묶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곱해서 여기는 얘기 둘 중 하나였다고요. 이제 기억나죠? 어떻게 풀었었는지. 첫 번째, 얘가 0이라는 얘기는 K가 0인 거다. 두 번째, 알파가 1인 건데, 자, 둘 중 하나 중에 모순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K 대신에 0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K가 0이에요. K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두 식은 어떻게 되니? 같은 식이 되잖아요. K 0 집어넣으면 두 개 똑같은 식 됩니다. 똑같은 식이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었어. 모순이었다고? 그러면 K가 0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알파가 1인 거라고요. 그럼 알파의 1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의 1을 집어넣어주면 그때의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됐니? 그러면 2번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근 이렇게 푼다고. 됐지? 호자, 공통근 어떻게 푼다고? 그치. 보통 어떻게 없애? 두 식을 빼면 된다. 그치? 그렇게 해주면 저 케이스가 나오고 그 케이스에서 모순이 아닌 거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단 하나의 실근을 갖게끔 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3차 방정식이면 인수가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그런데 고차 방정식은 인수를 몇 개만 찾아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면 실제 인수를 한 놈만 찾는다 그랬죠. 4차 방정식은 인수 몇 개 찾아요? 2개 찾았다고요? 그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여기서 그럼 그 하나의 인수는 뭐냐라는 거죠.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저게 0이 될까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저게 0이 나올까? m을 넣어주면 0 나오는 거 맞죠? x에 m을 넣어주면 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x 빼기 m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수는 저 m을 없애는 그 숫자가 예쁘게 딱 들어맞게끔 보통 그렇게 조제가 됐었어. 근데 얘는 약간 좀 특이하게 문제를 낸 거야. 그냥 얘를 틀리라고. 근데 어쨌든 그 인수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수 찾는 것은 m이 사라지게끔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x가 상수면 여기서 이 m제곱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상수가 아닌 m을 사라지게끔 하는 값을 생각해보면은 실제 x에다가 m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 m을 다 x에 집어넣어봐. 0 나오는 거 맞아. 까진 됐어? 어쨌든 한 놈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x가 m이 인수니까 그럼 조립제법 통해서 나머지를 만들어 주자고요. 이렇게 있고 x에 m 대입했다는 얘기는 m을 쓴 거잖아요. 실제로 1 곱한 거, 두 개를 더한 거, 곱한 거, 두 개를 더한 거, 곱한 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x-m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m 이꼴 0이 따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한 거야. 근데 얘가 단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단 하나의 실근이래요. 근데 이미 m을 실근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근이 단 하나래요. 그러면 자, 이 식을 우리가 gx라고 한다면 얘가 gx면 그럼 이게 단 하나의 실근이 될 조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gx가 어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단 하나의 실근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건 허근인 거니까 오직 m이라는 식은 하나를 갖게 돼요. 두 번째, 아니면 이미 m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놈이 m을 중근으로 가지면 단 하나의 식은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야? gx가
뭐야? x 빼기 m을 중근의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놈이 뭐가 되면 x 빼기 m의 제곱과 같은 식이면 그러면 오직 m만 실근으로 갖는 거야. 자, 풀어주면은 자, gx의 판별식, 즉 이거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짝수 판별식 b' 제곱 빼기 ac니까 이렇게 되고 그게 0보다 작다, 즉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일단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그러면 이 식이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m x 더하기 m제곱인데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는 m이 얼마야? m이 마이너스 2란 얘기인데 m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두 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 이런 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밖에 없는 거네요. 이 상황에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한 가장 큰 정수 m이니까 마이너스 5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황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했고요. 중간고사 범위가 한 이 정도까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4월달 말 정도에 있어요. 4월 말입니다. 마지막도 아니고 한 4월 20 며칠 정도거든요. 일찍 봐요. 항상 외고는 일찍 봐요. 중간고사가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교는 5월달 초에 보거든요. 근데 한영이랑 대원 항상 일찍 봐요. 일찍 보는 이유가 5월 초에 AP 시험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뭐 1학년 때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 AP 시험은 뭐 선택하는 거니까 AP 시험을 공부하는 애들을 위해서 일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되게 일찍 보고요. 기말 늦어서 기말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중간은 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중간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야. 어차피 내신은 중간 기말 합쳐서 반으로 뚝 나누는 거니까 중간에 더 점수를 만들기 쉽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기말은 공부할 시간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가 한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하드 트레이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개인별 복습 테스트를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오늘은 약속한 대로.